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5월 시험 어땠는지 저와 함께 보실 텐데요. 거의 지난 시험하고 그래프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1부분, 2부분, 3부분 듣기 같은 경우는 보통 비율이 이런데요. 1부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그대로 불러줬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불러줬을 때 일치를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2부분 같은 경우는 60%.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아무리 길고 차이팡 뭐 이런 것들 나와도요. 사실은 이 부분이 항상 제일 난이도가 낮아요. 왜? 내용하고 관계없이 일치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요. 많을 때는 70%까지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3부분은 한 45% 정도. 보통 이 퍼센테이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부분이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운 이유는 짧지만 정말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70%는 나오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이 제일 길고 그리고 한 번에 5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또 표시를 잘 해놓으면 그대로 불러주는 비율이 또 그만큼 높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틀린 문장 찾아내는 일부분 그리고 적합한 단어를 찾는 어휘 찾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나오는 문제형들 크게 벗어나지 않고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이번 시험은 좀 뭔가 달랐다 이런 거 없었고요. 3부분 같은 경우에도 관련사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었고요. 뭐 평상시에 수이란, 但是, 如果, 지우 이런 짝을 잘 외워놓으시면 이렇게 연결성을 봐서 찾을 수 있는 문제 있었고 5개의 문장 중에 얘는 여기인 것 같기도 해 저기인 것 같기도 해 한 거 없었어요. 무조건 하나씩만 너무나 명확하게 나누어 가졌었고요. 마지막 독해 4부분은 속독 바로 이렇게 딱 읽고 답이 나오는 비율이 45% 정도 그러니까 반에 거의 가깝게는 바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조금 내용을 비교하면서 찾아야 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쓰기는 요즘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지난 시험에 이어서 많이 어려운 단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막 되게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다거나 그런 거 없이 비교적 용이하게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쓰기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런 옛날 배경으로 하는 어떤 뭐 삼국지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정말 그게 무섭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속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 4월 시험과 그래프가 변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부분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문제, 문장 분석형 문제. 문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주어구나 이렇게 분석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모이엔의 小说, 이 사람의 소설은 총만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분위기로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찾았어요. 인츠 연결해주는 말이 나오고요. 따라서 베이 청웨이 뭐뭐라고 불립니다. 어떤 작가라고 불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뒤에 문장이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암묵적으로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앞에 주어가 쭉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설을 여기 붙여보죠. 소설이 작가라고 불린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저 주어와는 달리 모옌이란 저 사람만 우리가 따와야 돼요. 그래서 타를 하나 넣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장 분석형 문제 나왔었고요. 이번 문제는 관련사도 2문제 정도 나왔었는데요. 관련사라는 건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말들을 잘 메모를 해서 짝이 틀리는지 한번 보는 건데요. 뿌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접속사 같은 경우는而且 게다가 뭐뭐다 혹은 주어 뒤에다가 짝을 쓸 때는 보통 뭐 예라든지 하이 같은 거 써서 연결이 좋은데요. 而且를 줄여서 한 글자만 쓸 때 뭐를 쓰는지 아세요? 얼이 아니에요. 지혜를 쓰시는 게 가능해요. 자, 지금 보면요. 뒤에 짝은 얼시예요. 이건 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원래 뭐였냐면 요거 빼요. 不是. 인생의 가치는 不是什么什么 요렇게가 네모가 되는 거예요. 而是什么什么 이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용 장도 길이가 아니라 용深도 깊이로 가늠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에를 부정하고 뒤를 긍정으로 이끌어가는 不是 A, 而是B 구문이 돼야 되는데 앞뒤 짝이 안 맞았었고요. 6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伴随 뭐에 따라 여기 쭉 보면 뭐 어떤 발전과 흥기에 따라 하고 그냥 착 넘어갈게요. 越来越多的单位机构 많은 회사들이나 어떤 기구들이 纷纷开通 개통하고 있어요. 공众号 보통 위챗이나 이런 데 만드는 그런 어떤 계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 공포 신시 이런
정보 같은 것을 발표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where도 있고요. 이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는요. 앞에 문장을 제가 편의상 앞에 있는 문장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를 쓰고 B가 오게 되면 원래대로 해석을 쫙 한다면 이게 우리 써있자라고 하잖아요. 한자에서 A 함으로써 B하다. 이렇게 해석이 이제 가는 게 맞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이 뒤에 요걸로 한번 같이 써볼게요. 미엔. 미엔은 피하다. 비미엔의 뜻을 가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自行车不要乱放. 자전거를 아무데나 놔두지 마라 라는 말을 한번 해보고 이면 影响交通, 교통에 영향을 주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자전거를 아무데나 놔두지 않음으로 써이자를 붙여주고 교통에 영향을 주는 걸 피하다 이렇게 되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뒤집냐면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얘를 먼저 해석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를 함부로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를 사전에서 찾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라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목적이라고 공부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메커니즘에서 거꾸로 자연스럽게 목적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here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지만 얘는 문장 앞에 쓰는 말이에요. 지금은 앞에 거 이러이러함으로提升은提高와 거의 뜻이 똑같아요. 形象, 대중들의 정부가 대중들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앞에 거 함으로써 향상시킨다. 뒤집으면 이런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뜻인데 이가 이미 목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where를 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관련사의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의미상의 호응. 이런 거를요. 단어가 하나하나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어렵죠. 그냥 지금 이 큰 단어 쫙 되어 있는 어떤 싸이 경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싸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의 말은 서로 어때요? 모순되죠. 유일하단 말은 하나란 얘기예요. 근데 이 뭐뭐 중에 하나라는 거는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충돌해요. 유일하단 말과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그래서 의미상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도 있었어요. 자, 오늘 독해 이 부분 어휘에서 꼭 평상시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나온 부분을 좀 찾아보면 사실은 여기가 빈칸으로도 시험에 되게 많이 출제돼요. 오늘은 뒤가 나왔지만 由什么什么构成由什么什么组成 너무나 중요한 구문입니다. 구성 성분을 나타내면서 여기 구성 성분이 들어와서 뭐뭐으로 이루어지다. 오늘은 由什么什么构成이 정답이 됐지만 조청도 꼭 같이 알아두세요. 다른 뒤에 단어들 때문에 답은 B가 됐어요. 由什么什么构成由什么什么组成 그리고 受启发 보통 뭐 결과보 따오를 잘 쓰긴 하지만 오늘은 없었거든요. 受到启发 하면 깨달음을 얻다. 나는 오늘 저분의 연설을 듣고 受到了很大的启发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걸 느꼈어요. 이런 느낌을 준다든지 어떤 영감을 받다든지. 도달하다, 이르다 동사 두 개 다 따오와 뒤집어서 따오다. 뭐 줄여서 따오만도 많이 쓰시죠. 둘 다 도달하다, 이르다 뜻 똑같지만 목적어 완전히 달라요. 다 따오는 다따오 목표, 목표에 도달하거나 다따오 목디, 목적에 도달하거나 다따오 수이핑, 어떤 수준에 이르거나 다따오 시하고 효과에 이르다는 목적어가 다 추상적인 거에 이를 때 따오다는 따오다 무디디, 목적지나 뭐 따오다 베이징, 서울, 미국 같은 구체적 장소에 도달할 때 이거 꼭 구분해서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4부분에서 속독이 됐던 것들 같이 몇 문제 보면서 속독에 대한 연습 한번 해보시는데 81번에서 84번은 컬러 호흡, 그러니까 클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뭐 이거 몰라도 그냥 이런 원숭이에 관한 내용. 8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거 87번 아니에요. 83번 아니면 그럴 텐데 컬러 호흡 기술의 성공은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컬러호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글 전체가 이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성공이 어디에 도움이 되냐.
그래서 성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글에서 성공을 막 찾아가면 4번 단락 가서 나와요. 컬러호의 성공은 장차, 자, 여기서 왜, 뭐를 위해, 뭐에게, 되게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자, 나오지빙, 뇌질병이죠. 면이缺陷, 해석이 안 되면 한자라도 보셔야 돼요. 면역의 어떤 부족한 부분. 종료, 다 6급 단어긴 해요. 종양, 모르면 그냥 한자라도. 代谢性疾病的 대사성 질병의 진리 연구 간이허 전치를 위해 带来 가져왔다. 요 앞에 말을 잘 모르겠으면 뭐 꾸왕밍 아주 밝은 전망을 가져다 주었다. 네, 그러면 이것의 성공이 이런 애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전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요 가로에 있는 이런 애들하고 관련된 거가 도움을 받는 것이 되겠죠. A, 彻底治愈肿瘤. 선생님肿瘤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답이 안 되냐? 彻底라는 말. 철저히, 완전히, 완전. 너무 절대적인 표현. 앞으로 좋은 전망이 있다 그랬지 완전 가능하다,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죠.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정지우, 지우, 구한다는 얘기예요. 빈외 어떤 위험에 놓인 우종,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추진, 나오지빙, 연구, 연구, 뇌질병, 뇌질병. 네, 답이 C겠죠. 한자만 잘 보셔도. 이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지올링에 관한 내용이 뭔지 우리가 지금 궁금할 단계는 아니고요. 자, 91번 문제를 보면 야링은 요구한다. 싱링저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야링을 찾아야 되겠고 싱링저라는 사람도 찾아야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라고 요구하냐. 그러면 야링을 찾았더니 4번 단락하니까 대체로 야링과 통링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 야링이 가장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냥 쭉쭉쭉 한 번만 더 가면 这就要求 싱링저가 나왔어요. 이 사람한테 뭘 요구한다? 既什么什么又什么什么 이거 하기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既要有才华, 재능이나 원才,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足够的 충분한 지질, 기지나 민첩함. 지금 제가 단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게 한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자만 그냥 눈에 들어와요. 한자만 비교를 좀 하면서 볼게요. A, 술 관련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B, 차이? 차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요시 게임, 이건 상급 단어예요. 없잖아요. D, 이 작품 이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B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하나 더. 水行虫이라는 어떤 벌레인가 봐요. 자, 이 아이가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쉬우면, 휴식하고 수면할 때의 특징을 찾아라. 그럼 쉬우면을 막 찾아요. 그랬더니 2번 단락이 처음 나와요. 进入休眠状态时他的身体含水量 물을 함유하는 양이 거의降到 3% 같은 아주 극단적인 탈수 상태까지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물이 들어가는 보기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B,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빠른 속도로 답을 찾아낸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팍 하고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그 뒤를 더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쓰기는요. 주인공 이름이 너무 한 명이어서 감사했어요. 알리. 사람도 많이 나오면 정말 머리 아파요. 이름 또 쓰기 힘들면 더 머리 아파요. 오늘 꼭 알았어야 됐던 단어는 페이지오링지에 모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폐기한 부속품. 폐기한 부속품. 이쇼피엔, 예술품을 创作라는 말도 쓰고요. 制作라는 말도 씁니다. 총 6단락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막 10단락, 11단락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 무조건 재분배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단락이 많아지면 우리가 1000자를 400자를 줄이는 거, 400자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볼 때 40%를 골라내는 건데 생각보다 이 요약 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원고지가 생각보다 내가 다 안 썼는데 끝나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그런데 단락을 10개씩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단락을 하려면 무조건 2칸을 띄우죠. 그럼 뭐 좀 쓰려고 그러면 나 아직 원고지 여기 한참 남았는데 못 쓰고 또 띄우고 계속 이렇게 쓰면은
이게 우리가 도저히 내용을 다 채워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의 천자를 한 300자, 더 극단적으로는 250자로 줄여야 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의미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요약 쓰기에서 제일 좋은 단락수는 3개에서 5개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6개였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한 5개 정도를 줄일 수 있거나 4개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일 거고, 아니다, 이게 상황이 지금 좀 그냥 이거는 한 단락 한 단락이 다 내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라고 하면 또 그대로 쓸 거고, 그건 좀 상황 봐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쓰기에서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원래 그래서 1번 단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0% 빼내, 2번 단락에서 40% 빼내 해서 짝짝짝짝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되죠.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했던 거 좀 연습하세요, 여러분. 총평특강 무료잖아요. 보시고 제가 한 것들을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단락은 아예 안 쓰기도 해요. 오늘도 그런 단락이 있어요. 어떤 단락은 이걸 뺄 수가 없어요. 너무 주제성이 강해요. 이렇게 가셔야지 여기서 40%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자가 있던 글을 이렇게 줄여도 이 글을 읽은 사람이나 이 글을 읽은 사람이 비슷한 정보를 읽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무조건 빼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쓸데없는 내용도 들어오게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못 적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단락별 요약이 아니라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라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40%를 줄이려면 중복되는 내용은 무조건 패스, 나중에 충분히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 특히 대사, 인칭 대사, 원, 이, 타라든지 지시대사, 쩌, 나 같은 걸 사용할 때 이게 원래는 타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었던 표현도 내가 확 줄이다 보면 이 타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앞뒤를 잘 보고 타를 내가 써도 되는지, 쩌를 써도 쩌 이것이 뭔지 앞에 내가 빼놓은 문장에서 사라진 게 아닌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직접합법이 간접합법으로 바뀔 때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직접합법은 이제 진짜 큰 따옴표를 딱 해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주제성을 담고 있고 이러면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글 중간에서 길게 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핵심적인 의미만 던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는 말했다. 네가 이렇게 잘났니? 네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게 너무 싫어. 넌 너무 교만해. 이렇게 말했다면 그걸 다 적을 필요가 없이 그는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싫다고 했다. 이렇게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따옴표를 못 쓰게 되는 거죠. 큰 따옴표를 쓴다는 건 그대로 인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간접합법이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인칭 변화를 주의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조금 더 욕심을 이제 낸다면 원래 이제 있던 문장들이 띄엄띄엄 붙을 수 있다고요. 원래 요거랑 요거만 쓰는 거예요. 중간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원래는 전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연관이 없던 문장이 붙게 될 때는 뭐 그래서라든지 그러나라든지 이런 관련사를 이용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은 어땠는지 한국어로 먼저 읽으면서 여러분이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락입니다. 54세의 아리는 일찍이 한 항공회사의 조종사였는데 8년 전에 시력이 떨어져서 조종사 업무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 후 줄곧 직업 없이 집에서 쉬면서 평범한 퇴직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1번 단락이고요. 2번 단락입니다. 한 번은 알리가 차를 몰아 집에 돌아올 때 차에 작은 고장이 발생했다. 그는 검사 후 몇 개의 부속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빠르게 그 몇 개의 낡은 부속품을 분해해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툭 던졌다는 얘기야. 그것들을 한쪽에 던져두었다. 그가 새 부속품으로 바꾸고 장소를 치우려고 할 때 갑자기 그 2개의 손이 가는 대로 아까 한쪽에 놓아둔 낡은 부속품이 뜻밖의 매우 추상포의 무슨 조각 작품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2개 탁 놓여져 있는데 되게 뭔가 좀 있어 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계속 2번 달라. 알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폐기한 자동차 부속품을 사용해서 예술작품 만들 수 없을까? 아내는 그의 생각을 알게 된 후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런 게 직접합법이죠. 당신은 당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만약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벌써 했겠지. 어디 당신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 라고 얘기했다. 3번 달라. 비록 아내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알리는 결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지금 자동차가 새 것으로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많은 도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속품은 폐기된 동과 철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낭비이기도 하고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정말 폐기된 자동차 부속품으로 예술품을 만들 수 있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네. 4번 달라.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동차 공동묘지라고 불리는 폐자동차 처리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도태된 자동차 및 각종 폐기 부속품이 쌓여져 있었다. 그래서 알리는 하루 종일 그곳으로 달려가서 창작의 원재료를 찾았고 그런 다음 재활용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사서 집에 돌아와서 이 부속품들을 이용해서 창작을 했다. 4번 계속이죠. 네, 4번 계속. 설계도면도 없고 지도하는 사람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알리는 완전히 자신의 상상으로 창작을 했으니 그 어려움은 가히짐작할 수 있었다. 2개월 후 여태껏 예술 작품을 접촉해 본 적 없는 알리는 뜻밖의 스스로 터득해서 이러한 폐기 자동차 부속품을 사용해서 몇 개의 작품을 완성했다. 광택을 내고 색을 입힌 후 이러한 조소 작품은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되었다. 5번 달라. 알리가 이런 예술품을 제작한 것은 단지 취미에서 비롯되었고 그는 예술가가 되려는 생각을 여태껏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그의 작품에 의해 깊이 탐복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으며 단번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마지막에 모든 작품이 사람들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구매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5번 달라. 더욱 그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하게 한 것은 몇 달 후 몇 명의 해외 예술가들이 이메일을 보내와서 아리의 창작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와 지지를 나타냈고 그가 계속 창작하도록 격려를 했다는 거죠. 이때 아리는 어쩌면 이 취미를 사업으로 삼아 진지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갑자기 깨닫게 되었고 그때 이후 그는 더욱 부지런히 창작을 해서 잇따라 수십 개의 작품을 제작했고 그중 몇 개는 유명한 예술관과 전시관에 의해 소장되게 됐대요. 알리의 명성도 갈수록 커져서 대단한 예술가가 되었고요. 그는 짧은 5년이라는 시간에 300만 달러의 재산을 만들어서 명예와 재물을 함께 얻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달라. 한 번은 알리가 한 예술관에서 규모가 적지 않은 큰 전람회를 열었고 참가하러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참관자들은 알리가 여태껏 어떠한 예술 훈련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정교하고 뛰어난 예술품을 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잇따라 감탄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에게 어떻게 폐기 부속품으로 예술품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물었을 때 알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도 이제 직접화법이죠. 사실 예술은 생활의 모든 구석진 곳에 존재하는데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예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힘드네요. 자, 1번 단락부터. 일단 알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1번 단락을 완벽하게 40%로 줄이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배경으로 깔아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54岁的阿里曾经是一家航空公司的飞行员 조종사였는데 8년前 그는이란 말은 굳이 이제 안 쓰셔도 계속 지금 주어를 이어갈 거예요. 视力下降 시력이 떨어져서 당연히 물러나서 이제 퇴직을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过着平淡的 아주 평범한 平淡的 그냥 국민이 건조한 退休生活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60%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2번 단락에서 뭐가 나오냐면 알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런 발견을 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有一次 알리 驾车 开车 하셔도 돼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驾车라고 돼 있었죠. 驾车回家时发生了车子发生了小故障 작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故障. 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런 말들은 우리가 뒤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겠죠. 于是 그래서 뭐를 분해해서 拆下 차이샤, 차이, 뜯다, 분해하다. 차이샤, 废旧零件 낡은 부속품을 분해해서 把它们 혹은 将它们 그것들을 扔在一边, 扔 버리다, 一边 한쪽에다가 버려두었어요. 他换上 바꿨어요. 新零件收拾场地时 그거를 정리할 때 아까 그 손이 가는 대로 놓아둔 너무나 중복되는 내용 버리고 뭐를 발견했다. 发现그 부속품들, 아까 낡은 부속품들, 旧那些 할까요? 아까 앞에 나왔으니까 那些旧零件 뭐 뜻밖의 괜찮아요. 非常像 매우 뭐하고 비슷했다? 抽象派 추상파들의 雕塑作品 뭔가 조소작품, 조각작품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2번 단락 역시 많이 줄이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왜 이런 창작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깔아주는데 이게 많이 줄여버리면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알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참을 수 없었다. 그냥 생각했다. 알리시앙 하고 바로 점을 찍고 넝뿌넝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용, 废旧的 아까 废旧는 계속 중요하다 그랬어요. 废旧的汽车零件을 이용해서 做艺术品 예술작품 만들 수 없을까? 하고 난 다음에 아내의 반응. 아내가 비웃으면 이거는 저는 가감하게 포기. 지금 이게 들어가면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아내의 반응은 우리가 가감하게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한테 집중하도록 할게요. 아내의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역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죠. 그는 지금 계속 이러니까 이거 만들면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은 결국 이 생각에 대한 뒷받침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3번 단락
전부 다 빼버립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썼던 것들이 충분히 상쇄가 되겠죠. 그럼 다시 연결해 볼까요? 예수 만들 수 없을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바로 어떻게? 실천에 옮깁니다. 在离他家不远的地方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요 이지야 폐자동차 처리장 여기 있어요. 废旧汽车处理厂 废旧아까부터 나오니까요. 있었다. 그곳에는 많은 차들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유추 가능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리 정티에 그 다음 원래 글에는 뭐라 돼 있었냐면 왕 나리파오 그쪽을 향해 달려갔다. 근데 그게 싫으시면 그냥 아리는 每天去那儿 하셔도 돼요. 去那儿 그 다음에 뭐를 찾아요? 寻找 혹은 找 찾다만 쓰셔도 돼요. 创作的原材料를 찾았고 然后 그 다음 이거는 뭐 가격으로 중요하지 않죠. 买回家 사서 돌아와서 用这些零件 이런 부속품들을 이용해서 进行了创作 창작을 하게 되었다.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설계도면도 없고 왜 이걸 제가 안 썼냐? 지도하는 사람도 없이 상상으로 상상.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쓸 거예요. 참관자들이 아리가 지금까지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감탄했다. 그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안거 위에 허. 그 다음 여태껏 예술작 창작을 접촉해 본 적 없는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쓴다고 했어요. 아리는 하고 바로 넘어가면 돼요. 리안거 위에 아리는 그 다음에 또 스스로 터득해 계속 같은 말이라고 이런 것들 보면 完成了几件作品 몇 개의 작품을 완성했다. 더 예뻐졌다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완성했는데 네 원래는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까지는 다 쓸 필요 없고 아들이 바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读大学的儿子 아들이 탐복했고 물론 쓰면 좋겠지만 그게 다 자리가 안 돼요. 아들은 把 무엇을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 줄이게 되면요. 儿子가 把他的 타는 지금 알리밖에 없어요. 儿子나儿子라고 했기 때문에 把他的作品 그의 작품을 拍成照片 사진으로 찍어 发到网上 인터넷에 올린다는 표현이죠. 发到网上 해서 단번에 눈길을 잡은 과정 빼고 바로 最后所有作品 모든 작품이 被人 사람들에게 高价买下了 高价买下了 높은 가격으로 구매되게 되었습니다. 买走了 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买走了 팔려 가버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더욱 그러하여 생각지 못하는 것은 몇 달로 됐고요.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우리가 너무 힘들겠죠. 몇 명의 해외 예술가들이 이런 연결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쓸 거냐면 几位海外艺术家 얘를 쓸 거예요. 도 아까 그 사람들 말고 또 이 사람들도 发来电子邮件 이메일을 보내와서 对阿里的创作 창작에 대해서 表示肯定和支持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나타냈다. 그 정도면 되죠. 계속 창작하도록 격려했다. 결국 지지했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 아리는 어쩌면 이거를 자기가 계속 하면 될 것 같았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先后 잇따라 先后 뭐를 제작했다? 制作了数十件作品 수십 개의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런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成为了了不起的艺术家 이외 了不起的艺术家 아주 대단한 예술가가 되었다. 타자의 짧은 5년 뭐 다 빼고 또한 더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타자의 5년의 时间里 5년이란 시간에 为自己创造了 얼마를 만들었다? 300만美元的财富 재산을 만들게 되었다. 명예와 재물을 함께 얻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앞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많이 줄였죠. 그런데 마지막 단락을 조금 많이 써야 해요. 2次 아리는 한 예술관에서 규모가 적잖아요. 꾸미는 말 다 뺄게요. 아리 举办了一场展览会 展览회를 열었어요. 끊이지 않았다. 됐어요. 참관者 得知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得知 뭐를 알게 됐냐면 아리가 여태껏 어떤 예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정교한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넣을 거라 그랬죠. 어떤 훈련도 받은 적이 없다. 아리 종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종라이 메이어의 고급진 표현이에요. 종웨이 제쇼고 받은 적이 없다고요. 任何艺术训练 어떠한 예술 훈련도 받은 적이 없음을 알게 된 다음 잇따라 5급 부사 纷纷表示惊叹 놀라고 감탄했다. 감탄했다. 人们 호기심 갖고 안 물어도 돼요. 人们问他 그에게 물었어요. 怎么想到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怎么想到 뭐를 用废旧零件 이런 부속품으로 做艺术品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었을 때 알리 미소 안 지어도 돼요. 쇼 하고 요거 외워서 그대로 적을 거예요. 아까 제가 뭐랬냐면 직접화법이 주제성을 내거나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간접화법으로 바꿀 거다. 근데 이건 주제성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예술은 其实艺术 어디에 존재한다? 存在于生活的每一个角落 육구명사죠. 구석진구. 每一个角落能不能发现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就要看 뭐를 봐야 된다? 니 있는지 없는지 有没有一颗 하나의 艺术的心 예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췄을 때 약 원고지가 거의 가득 차는 수준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장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단락이 1번 단락은 알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였어요. 요거는 또 내용이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1번 단락으로 할 거고요. 2번 단락은 폐부속품으로 예술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아까 차가 고장났었죠? 요 계기는 완전히 또 독립적으로 2번 단락이라고 쓰셔야 될 것 같고 3번이 없죠. 3번이 뭐였냐면 아내의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역시 앞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우리가 아까 뺐었어요. 네, 빼버리고요. 4번 단락. 재료 수집을 통해서 처음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는 3번 단락이 되고 이제 하나씩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대단한 예술가가 된 것이 4번 단락. 그 다음에 여기 6번입니다. 7번은 없었어요, 오늘. 한 전람회에서 알리의 말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 5번. 그래서 3번이 빠지고요. 나머지 하나하나씩 해서 5개 단락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은 항상 마지막 주제 부분에서 제가 찾아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알리가 한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술은 위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생활에서 오는 것이다 하면 되게 고급질 것 같아요. 요게 저는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번 5월 시험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 보통 이제 시험을 접수하실 때 우리 한국 사무국에서 많이 접수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는 대교에서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차이용 칼리지도 그 시행처 권을 따서 우리도 접수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의 이름은 한국 사무국이 아니라 HSK 시험센터예요.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거는 모든 어떤 한국에서 이런 접수처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많은 곳들 중에서 가장 많아요. 전국에 30여 개의 고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강남 고시장이 어디냐? 바로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가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학원 자체가 고시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차이용 칼리지 오셔서 공부하시고 그냥 데스크 가서 또 쉽게 시험 접수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듣던 음질로 익숙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시험을 치면 내가 시험에서 불필요하게 느껴질 그런 긴장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제 강남 고시장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한국 사무국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우리 시험센터의 홈피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본인 집에서 더 가까운 곳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5월 시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제가 이번엔 요게 조금 독특했어요 라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난이도 흐름 그대로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6월 달에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